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college profile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는 1789년에 천주교 예수회에서 설립한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최상위권 사립대학인데요. 물리대학, 간호보건대학, 경영대학, 국제외교대학, 러스쿨, 일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위과정은 학사, 석사, 박사 및 전문 학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과목은 국제관계학, 외교학, 정치학, 경영학, 영문학 등이며 정부와 국제기관으로 진출하는 졸업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외교학과는요, 폭넓은 경험을 가진 저명한 인사들이 강의를 한다는 장점이 있죠.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조지 테넷 전 CIA 국장, 1994년에 북한 핵 위기 당시에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로버트 카우치 전 북핵 대사, 빅터 차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비롯한 고위 정부 관료나 외교관 출신의 교수진들이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 동문들도 탄탄해서요. 36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42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필리페 6세 현 스페인 국왕, 리카르도 아리아스 전 파나마 대통령 등 수많은 해외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 자녀들이나 존 바이든 대통령 자녀들도 이 대학 졸업생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워싱턴 DC에 자리를 잡아서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있는데요. 워싱턴에는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 본부와 정부기관, 외국 대사관들이 질비한데 이들 기관은 조지타운 대학교 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스미소니언 박물관들, 워싱턴 기념탑, 제퍼슨 기념관, 전쟁 기념비와 케네디 센터 등 주요 시설물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이 대학 캠퍼스는 포로마이 강이 보이는 워싱턴 DC 다운타운에서 북서쪽으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요. 102에이커의 대지에 기숙사를 포함해 6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1789년에 지어진 조지타운 대학교의 캠퍼스는 작지만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정문을 지나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힐리 홀은 조지타운 대학교 캠퍼스의 대표적인 건물이자 미국의 역사 기념물 중에 하나입니다. 1973년에 영화 엑소시스트의 배경으로 나오면서 더 유명해진 건물이죠. 1, 2, 3학년은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캠퍼스 인근의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조지타운 호야는 NCAA 디비전 1에 속해 있는데요. 특히 남자 농구가 유명하죠. 시라큐스 대학과 운명의 라이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조지타운은요. 워싱턴 위저드가 있는 캐피털 원 애리나에서 대부분의 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어 4년, 외국어 2년, 히스토리 2년, 매스 2년, 그리고 소셜 스터디 2년 등이 요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 조건보다는 권고사항인 영어 4년, 외국어도 4년, 히스토리 2년, 매스 4년, 사이언스 4년, 그리고 소셜 스터디 4년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AP는 크레딧으로 인정이 되나 4점 내지 5점만 인정이 되고요. IB도 HL에서 6.7점까지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조지타운 대학은 어드미션 인터뷰를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캠퍼스 방문도 권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오프 캠퍼스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SAT나 ACT 성적은 1월 10일까지는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는 코비드-19 영향으로 시험을 못 보신 경우에도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지만 시험을 보신 경우에는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조지타운 측에서는 테스트 플렉시블 정책을 시행하면서 SAT, ACT 테스트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클래스 2025 학년도 합격자들을 보면요.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은 전체 합격자들 중에 7.34%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조지타운에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SAT나 ACT 성적을 준비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조지타운은 스코어 초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라서 제출하실 수 없고요. 이미 보신 모든 성적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합격자 정보를 살펴보면 2019년 가을 합격자를 기준으로 22,764명이 지원을 해서 이 중에 14%가 합격을 했는데요. SAT는 1380에서 1550 사이, ACT는 31점에서 35점 사이였으며 GPA는 대학 측이 신입생들의 GPA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아서 정확한 평균 수치는 알 수가 없지만 학년차인 클래스 랭크를 제출한 학생들 중 85% 이상이 자신들의 고등학교에서 상위 10%대인 것을 미뤄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A점수 이상대의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스케일러그램에 보시면은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조지타운은 Unweighted GP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3.8 이상의 성적과 SAT 1400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합격자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지타운은 Early Decision은 없고요. Early Action만 가능한데요.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은 Early Action의 합격률이 11.6%로 레귤러의 경우인 14%에 비해서 오히려 합격률이 더 낮은 다른 학교들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한 경우 레귤러로 지원할 때보다 2~3배 이상 합격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왜 조지타운은 정반대로 오히려 합격률이 더 낮아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Early Roun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은 이미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준비된 학생들 중에서 자신들이 제일 가고 싶은 1지망 대학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학교는 자신들 학교에 진학하기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early에서의 선발 학생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조항이 있어서 합격한 경우에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바꿀 수도 없고 재정 보조 등의 협상도 불가해서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안 주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학교들은 이러한 early 지원 합격자들의 수를 전체 합격자들 수의 절반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비 보조 비교도 불가하고 오직 한 대학만 지원 가능한 early를 왜 지원할까요? 그건 바로 합격률 때문이죠.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early 라운드에서의 합격률이 레귤러 때보다 2~3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학비 보조 금액에 대한 대학 선택에 있어서 학비 보조가 아주 중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비 협상이 불가한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는 어느 정도 여유로운 지원자들이 early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조지타운 대학의 early action 합격률이 레귤러보다 낮은 이유라고 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입학처장인 찰스 디칸에 따르면요, early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좀 더 있는 집 아이들이고 대학 진학을 처음으로 하는 대학 1세대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대개 레귤러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 대학은 조기 지원에 굳이 불평등한 혜택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의 재단 학교다운 판단인데요. 아무튼 early action이므로 바인딩의 제약은 없지만 조기 지원의 경우 레귤러보다 2~3배 합격률이 높은 것 같은 그런 혜택도 없음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을 학기 등록을 위해서 1월 10일 이전에는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겠고요. 토플 점수는 최소 토플 점수는 밝히지 않았는데 유학생들의 합격률은 약 10%였습니다. 조지타운의 학비는 57,928불이었고요. 기숙사 비용 등을 합치면 76,861불로 예상이 됩니다. 학비 보조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는 2월 1일 전에는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학비 지원 결과를 보면 전체 신입생 중 65%가 신청을 했는데 이 중 니드베이스의 학비 지원은 전체 신입생의 57%가 지원받았는데요. 학생들의 학자금 필요 금액의 100%를 다 맞춰서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니드베이스의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 평균은 49,624불이었고 실제로 수령된 금액의 평균은 45,509불이었습니다. 니드베이스가 아닌 non-니드베이스, 즉 메릿베이스의 장학금의 평균 지급액은 21,174불이었습니다. 조지타운은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학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재정을 이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니드베이스로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 마감은 2월 1일까지고요. 유학생 재정 보조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CSS 파일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지타운으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은 신입 유학생들은 30명이었고요. 평균 68,542불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조지타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조지타운은 Housed Admission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 사정관들은 대학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면밀히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학업 성적 등 아카데믹한 요소를 특히 중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러한 아카데믹한 요소는 어느 특정한 부분을 지정할 것 없이 모든 요소를 조지타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아카데믹한 요소들 중에는 탤런트와 능력, 그리고 캐릭터, 퍼스널 퀄리티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와 인터뷰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의 경우에는 레코멘드 사항이 아닌 모든 신입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타운 대학의 지원을 고려하시는 학생분들이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지타운은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명문 대학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대학은 학교 자체 원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조지타운 대학 원서에는 3개의 짧은 에세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개의 에세이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의 활동이나 여름방학 동안의 활동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원 학생 당사자에 대한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조지타운 대학이나 분야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이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프로파일이었고요. 저는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